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17회 실무 이론 평가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대화 내용에서 가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 자, 이 과장이 김대리 거래처 주 대한해로부터 재고자산 판매에 대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금액. 물건을 재고자산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 받은 걸 뭐라고 해야 되느냐. 100만 원은 유동부채 중에서 미리 받은 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선수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문제 2번 볼게요. 다음 손익계산서에서 가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정 과목. 손익계산서가 계정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계정식으로 이쪽에는 수익을 적고 이쪽에 비용을 적고 양쪽이 이제 일치해야 되죠. 여기 수익이 크고 비용이 작으면 이쪽이 순이익이고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으면 여기는 순손실이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가에는 비용이 적히는 거고 오른쪽에는 수익이 쭉 다 나열이 되면 되겠네. 그래서 가에 비용이 적힌 것은 수입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퇴직급여는 비용이야. 이쪽에 적히면 안 돼. 여기 뒤집어졌네요. 2번 차량 유지비는 비용이니까 왼쪽에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니까 오른쪽에 맞고요. 여비 교통비는 비용, 기부금도 비용이에요. 배당금 수익은 수익, 복리후생비는 비용. 거꾸로 적혔네요. 수익, 비용 이렇게. 3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산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 맞고. 자산은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어야 된다. 맞고요. 부채는 기업 실체가 현재 시점에서 부담해야 할 경제적인 의무. 맞고. 부채는 미래의 자원의 유입이 예상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자원이 유출되는 것이 예상되는 게 유출되는 것이고 권리가 아니라 의무겠죠. 자산이 미래의 자원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4번 볼게요. 결합관계로 분계가 이루어진 것. 부채가 감소하면서 비용이 생기고 오른쪽에 자산이 줄어드는 것. 1번을 보면 외상 매입금 30만 원과 미지급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갚은대요. 외상 매입금 갚아야 되겠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없어지고 현금 나가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없어지고 현금 나가고 여기다 부채만 감소했네요. 비용은 생기지 않네요. 2번 장부 금액 100만 원인 차량 운반구를 내다 파는데 현금 받았어요. 현금이라는 자산 들어오고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나가고 자산 줄고 자산 늘고. 3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원금 50만 원과 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준대요. 현금으로 돈 나가고 50 원금 50만 이자 5만.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없어지고 이자 비용 생기고 이게 답이겠죠. 그 다음에 4번 상품 40만 원을 사오고 상품이라는 자산 늘고 10만 원은 현금 줬고 현금이라는 자산 나가고 잔액은 외상이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생기고. 5번 보겠습니다. 매출채권의 단기 대손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단기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대손 상각비가 얼마냐? 비용이 얼마 생기느냐? 대손 충당금의 기초 잔액이 15만 원이래요. 대손 충당금이 15만 원 있는데 단기 중에 거래처의 파산으로 12만 원이 회수가 불능하게 됐어요. 그럼 대손 충당금이 15만 원 있으니까 12만 원의 대손이 생기면 이 충당금을 다 갖다 썼겠죠. 그러면 이제 12만 원을 다 갖다 썼으니까 충당금은 3만 원이 남게 돼요.
기말 현재 파악된 매출 채권의 대손 예상이 16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요 사건에서는 대손 삼각비는 생기지 않는 거죠. 다 충당금을 갖다 썼으니까. 회계 처리할까요? 매출 채권. 지금 대손 충당금이 오른쪽에 있어요. 자산의 차감 항목. 대손 충당금이 많으니까 대손 충당금 12만 원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 없애고요. 비용은 안 생겼고. 그래서 대손 예상이 16만 원이야. 근데 지금 3만 원 남아있죠. 그러니까 16만 원이 예상이 되는데 3만 원이 남아있으니까 13만 원만 추가로 설정하면 되겠네요. 그 차변에 대손 삼각비 13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4만 원.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비용은 대손 삼각비 13만 원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복리후생비 맞고,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에요. 세금과 원가금 맞고, 접대비 맞고,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다 라번이 판매비와 관리비네요. 7번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는 거. 자본적 지출. 첫 번째, 건물에 파손된 유리를 교체하는 거는 현상 유지죠.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이고, 건물의 내부 형광등 교체도 마찬가지고, 건물 외벽에 페인트 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건물에 엘리베이터 또는 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4번이 답이네요. 8번 매출 원가를 계산하시래요.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 단기에 매입한 거에서 기말 재고를 빼는 게 매출 원가죠. 기초가 얼마냐면 기초가 500만 원 있고요. 단기에 매입한 게 1,500이에요. 그런데 빼야 될 게 있네요. 매입 환출. 여기 매입액에서 빼는 게 매입 환출이죠. 매입 환출 여기서 뺄게요. 매입 환출 200 빼고, 매입 할인액 빼고 300 빼고, 여기다가 500에다 500 뺐으니까 1,500 남았네요. 기말 상품이 600 있네요. 그러면 1,500에서 600을 빼면 매출 원가는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볼게요. 다음 중 매출 총이익과 관련 있는 거래.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이게 매출 총이익이죠. 이것과 관련 있는 거래가 아닌 거. 아침마트는 배달용 트럭을 처분했어요. 배달용 트럭을 내다 팔았다. 돈 받았다. 배달용 트럭을 팔았으면 유형자산을 내다 판 거죠. 유형자산 처분에 관련된 비용이 생기면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이걸 빼면 이제 영업이익 나면 영업이익이고, 유형자산 처분해가지고 이익이나 손실이 생기면 이거는 영업 외 수익이나 비용이니까 매출 총이익과는 아무 상관없겠죠. 이쪽 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에 영향이 있으려면 이게 움직이거나 이게 움직여야 되겠죠. 메가오피스는 판매용 복사기 3대를 거래처에 팔았어요. 판매용 복사기 팔았으면 매출이 잡히는 거고, 여기 잡히는 거죠. 팔려 나간 만큼 매출 원가가 잡히는 거고. 싱싱 렌트카는 차량을 대여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차를 빌려주는 사람이 사용요금을 받는 것은 주된 영업활동이지. 그 다음에 대왕 갈비는 갈비탕을 팔아요. 이것도 주된 영업활동이죠. 그런데 1번만, 복사기 파는 사람은 복사기 파는 게 주된 영업활동이고, 1번만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을 내다 파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과 관련이 없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 한공의 재무상태표상에 차량 운반구에 관련된 자료인데 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오른 거. 재무상태표에 차량 운반구 취득금액은 6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딸린 식구인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차는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차고요. 취득은 전기 7월 1일 날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 원가는 이거겠죠. 6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전기 말에 감가상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감가상각 한 만큼 누계액이 쌓이겠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쓰고 있고 전기말 누계액이 6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이제 6만 원 이렇게 쌓여 있다는 얘기고 한번 상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단기에 12월 31일 날 똑같은 정액법이니까 60만 원 빼기 잔존 가치는 없다 그랬고 이거를 나누기 5년 그러면 5, 8 아니죠. 8이 아니지. 12만 원이네요. 이게 연 상각비고 얘는 왜 6만 원일까? 그러면 전기 7월 달에 샀으니까 이 전체 금액의 6개월치를 한 거 아니야? 2분의 1로. 그죠? 절반. 그래서 올해 또 상각을 하게 되면 요 금액에다가 요게 더해지겠죠. 18만 원이 여기 밑에 쌓이게 되겠네요. 이렇게. 전기말 누계액을 안 가르쳐줘도 계산해서 넣어야 되겠죠. 60만 원에 나누기 5에 곱하기 12분의 6. 7, 8, 9, 10, 11, 12. 7월 달에 샀으니까. 11번 문제 볼게요.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원가를 계산한 금액. 단기 매매증권 취득 원가를 계산하려네요. 액면 단가 필요 없는 정보고요. 주당 취득 단가가 12,000원짜리입니다. 곱하기 몇 주를 샀냐면 100주를 샀네요. 그럼 얼마겠니? 120만 원이겠네요. 그리고 거래 수수료. 수수료는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취득 원가에 합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분개를 해보면 단기 매매증권 120만 원 현금 줬다 치고 수수료까지 같이 여기는 지급 수수료 단기 매매증권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는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으로 자산의 원가에 더하지 않고 유일한 예외죠. 12번 영업일지 일부인데 이 영업일지 내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차변의 계정값이 뭐냐. 품목 및 판매 수량은 컴퓨터인데 판매용 컴퓨터 한 대, 판매 금액은 80, 그 전액 법인의 신용카드 상대방 회사의 카드로 결제 받았대요. 상품을 판 거죠. 주된 영업활동이니까 상품 오른쪽에 상품 매출 잡고 왼쪽에 외상 매출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카드 결제했다고 미수금 아니에요. 이 거래 자체가 상거래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13번 토지와 비품의 취득 원가를 구하시렵니다. 토지를 구입하면서 유형자산이 됐건 뭐가 됐건 모든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직접 관련된 원가가 있으면 다 더하는 거죠. 그게 원칙이니까 누구만 빼고 얘 하나만 빼고. 예? 첫 번째가 토지에는 구입 대금이 10만 원이고 관련 취득세가 5천 원이니까 토지 취득 원가는 10만 5천 원. 비품의 구입 대금이 20만 원이고 취득 관련 설치비, 이 취득과 직접 관련된 설치비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합치면 되겠죠. 21만 원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14번 보겠습니다. 기말 결산할 때 적절한 대체 분계를 하여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 거. 답은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이나 가지급금 또는 뭐 가수급 이런 걸 보고 뭐 임시 항목 또는 미결산 항목 이런 것들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면 안 되죠. 해당 내용으로 갈아 끼워야 돼요.
뭐야? 뜻이 뭐야? 돈을 뭐 현금 등의 지출이 있었으나 계정과목을 몰라. 현금 등의 유입이 있는데 계정과목을 몰라. 네가 모르는 걸 남한테 보고하면 되겠어요? 찾아서 다른 계정과목으로 갈아 끼워야 됩니다. 15번 단기에 현금을 수취하지 않았지만 단기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의 계정과목. 단기에 돈을 받았으면 왼쪽에 현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받지는 않았어. 하지만 발생한 만큼 수익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뭔가 수익을 잡고 그 다음에 뭐야? 돈을 못 받았잖아. 미수금의 성질을 갖죠.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을 만들 텐데 누구와 함께? 수익과 함께. 미수, 수익. 이름이 없네요. 미수, 수익. 이건 이제 가장 큰 틀이고 수익 중에서 못 받은 것 중에 만약에 임대료가 있다. 그러면 미수, 임대료. 이렇게. 또 다른 수익, 이자 중에서 못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미수, 이자. 이렇게 등등등. 가장 구체적인 항목이고 가장 큰 틀은 미수, 수익.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이름을 쓰는 거고 뭐 현실에서는 이런 이름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시험이니까 미수 임대료 이렇게 따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미수 수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